1950년 어느 추운 겨울 아침, 한 남자가 평소처럼 출근하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74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흔적도 시신도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 세계 최고의 과학수사 인력과 무한에 가까운 예산을 가진 그들이 단 한 건의 사건 앞에서 74년을 멈춰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건을 한국 취재의 눈으로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봅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안정된 직장, 단란한 가족, 빚도 원한도 없던 한 남자. 그는 그날 아침 외투를 걸치고 모자를 눌러쓴 채 현관을 나섰습니다. 이웃은 그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기억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직장에는 도착하지 않았고 타고 갔던 차는 며칠 뒤 도시 외곽에서 발견됐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열쇠는 운전석에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지갑도 신분증도 그날 입었던 외투의 단추 하나조차 사라진 흔적이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처음엔 단순 가출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들은 자신들이 마주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엔 시작은 있었지만 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실종 사건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마지막 통화, 인출된 돈, 누군가의 목격담. 그런데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그의 은행 계좌는 사건 이후 단 한 푼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누구에게도 작별의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만약 스스로 떠났다면 어떻게 단 한 사람도 그를 다시 보지 못했을까요? 만약 누군가에게 당했다면 어떻게 시신은커녕 작은 단서 하나 나오지 않았을까요? 수사관들이 더 깊이 파고들수록 빈칸은 메워지기는커녕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한국식으로, 즉 관계망부터 의심한다는 관점으로 다시 보면 이상한 점이 드러납니다. 그가 사라지기 직전 그의 일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있었던 겁니다. 사라지기 몇 주 전 그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늦은 밤 걸려 온 정체불명의 전화, 갑자기 늘어난 외출, 그리고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않은 누군가와의 만남. 한국 수사 관점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바로 이 관계의 변화입니다. 사람은 이유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일상을 바꿨다면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FBI 역시 이 인물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의 기술로는 전화 한 통의 발신지조차 추적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문은 종이에 손으로 기록됐고 목격자의 진술은 며칠이 지나서야 받아 적혔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었던 순간들이 그렇게 기록되지 못한 채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사건이 미국을 넘어선 또 다른 차원으로 향합니다. 수사가 길어지면서 충격적인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미국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사건이 벌어진 시대는 냉전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사람들, 위조된 신분, 그리고 어느 나라의 기록에도 남지 않는 사람들. 만약 그가 다른 나라로 건너갔거나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했다면 FBI의 권한은 국경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국제범죄 수사의 가장 큰 벽이 드러납니다. 한 나라의 수사기관은 다른 나라의 영토에서 마음대로 수색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법, 서로 다른 언어, 그리고 협조하지 않는 정부. 인터폴이 있다 해도 시신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건에서는 손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해외 실종 사건들도 같은 벽에 부딪혀 왔습니다.
단서는 분명 존재하는데 그것이 국경 너머에 있을 때 진실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 잠들어 있던 사건이 다시 깨어납니다. 과학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한때 종이 위에 잉크로만 남았던 지문은 디지털로 복원됐고 70년 전 미궁의 단서들은 다시 분석대 위에 올랐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전 세계가 공유하는 신원 정보. 수사관들은 오래된 미제 사건 전담팀, 이른바 콜드 케이슨 부서를 통해 이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에서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30여 년 만에 DNA로 진실에 닿았듯 시간은 더 이상 범인의 편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74년의 미스터리도 풀렸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사실 하나가 분명해졌습니다. 이 사건이 풀리지 못한 진짜 이유는 범인이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기술이, 그 시대의 국제 협력이 진실을 담아낼 만큼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서는 처음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읽어낼 도구가 너무 늦게 도착했을 뿐입니다. 14년, 한 사람이 사라지고 그를 기억하던 가족 대부분이 세상을 떠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파일은 여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이미 오래된 일을 왜 아직도 붙잡고 있느냐고. 답은 단순합니다. 미제 사건에는 끝나지 않은 한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그는 영원히 사라진 사람으로만 남습니다. 한국식 취재의 눈으로 이 사건을 다시 본 끝에 우리가 마주한 것은 거창한 음모도 천재적인 범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대의 한계와 국경의 벽, 그리고 그 사이로 빠져나간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 수사기관들이 국경을 넘어 정보를 공유하고 더 정교한 과학으로 과거를 되짚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그렇게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건은 답이 아니라 질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기억하는 한 진실을 향한 추적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미제 사건의 진실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함께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